하늘맞이 무속댁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 산바람, 산수탈이에요. 무당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이 산바람, 산소바람, 산소탈 이런 점을 보다 보면은 공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 특히 구슬하다 보면은 그런 산바람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때 산바람을 이제 첫째로는 어쨌든 매장이잖아요. 매장. 돌아가신 분을 매장에서 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장이란 말이에요. 이장.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매장을 안 하고 이제 화장을 해도, 이 화장을 해도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을 해서 뿌린다는 문화가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화장을 해서 유골함을 어디다 또 납골함에다 넣든지 아니면 또 땅에 묻든지 이 DNA 속에 산소를 만들어서 뭔가를 보관하고 그 흔적이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그럴 뭐 화장을 해서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다 뿌리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뿌리는 것도 이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장을 해도 어떤 좋은 명당을 찾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 이장을 해서 이제 화장을 해서 뿌리는 것도, 이 뿌리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이 산에 뿌리든 들에 뿌리든 강에 뿌리든 바다에 뿌리든 이것이 전부 다 이 자연보호라는 이름이 다 불법이에요. 이게 실제로 다 불법이에요. 합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암암리에 다들 쉬쉬해가면서 뭐 뼈가루 좀 뿌린다고 그래서 어디 표시다는 거 아니니까 뭐 가까운 강이나 바다나 산이나 그것도 이제 그분의 어떤 고향이나 인연이 닿는 곳, 추억이 닿는 곳, 그 양반이 원하는 장소가 있어요. 원하는 거기다 뿌려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좋은데, 그것을 가족들이 그걸 결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장을 하든 아니면 바로 돌아가신 분이 매장을 하든, 이 앞으로 이게 묘자리 풍수라는 게 정말 무의미해지는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묘자리 풍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명당자리라는 데를 한 분을 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다들 쉬쉬하면서 몰래 하는 것 뿐이지, 이게 거의 90% 이상은 묘자리의 90%는 지금 다 불법묘란 말이야. 불법묘. 그 다음에 엄연히 이 장묘 허가를 내서 묘자리 허가를 내서 묻는다고 해도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60년 후에 그 묘를 다시 파가지고 화장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법이에요. 점점 이제 이 국토는 한정이 돼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묘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공원묘지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묘지도 정확하게는 그 묘지에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지만, 통상 30년에서 60년이 지나면은 나라의 장묘법에 60년이 지나면은 파가지고 화장을 해놓은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 공원묘지에서조차도 오래된 묘는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보통 다들 선산이라고 그러죠. 선산 지역에 내가 어느 곳에 땅이 있어, 산이 있어, 여기에서도 명당을 고르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명당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 명당에 내가 쓸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나라에서 개인 묘지는 거의 허가를 잘 안 내줘요. 허가를 잘 안 내주고 공원묘지로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동네 뒷산에다가 내 집에 내가 산이 있어서 내가 그 마을에서 30년 50년을 살고 거기에 내가 우리 부모나 우리 형제의 묘를 쓴다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그 중에서 어떤 사람 하나라도 저면은 합법적으로 장묘 허가를 받은 묘자리가 아니다라고 신고를 해버리면은 오늘 묻었는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그 파서 다시 없애버릴 일 벌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묘자리 풍수라는 것이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의 묘를 잘 써서 효도한다고 이렇게 풍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 묘자리 풍수를 효라고
말씀들을 해요. 근데 정말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묘자리를 잘 써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이지 부모님이 편안하게 하자고 묘자리를 잘 쓰자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가 산소 이장 문제를 풍수지리상으로 좋은 묘자리에 얻어서 부모님이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이장을 한다? 개소리 까지 말라고 그래. 이장하는 새끼들을 보면은 전부 다 나 잘 되자고 이장하는 거야. 나 잘 되자고. 근데 우리가 무당 노릇을 해보니까 나 잘 되고 이장을 해놓고 다 집구석이 뒤집어지더라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나라가 이게 뭐 재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나서 수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향하고 너무 멀어서 추석이고 설이고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길 막히는데 뭐 벌초하고 관리 내 스스로 묘지를 관리하기 어려워서 내가 지금 원래 고향은 저 신안이다 부산이다 비금도다 뭐 이렇게 멀리 있는데 더군다나 막 저기 추자도다 이런 데 산소가 있어봐. 내가 한번 거기 갔다 오려면은 그 시간과 노력이 그러니까 나 가까운데 공원묘지나 납골당을 지어서 가족묘지를 지어서 우리들이 쉽게 활동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또 정답이라고 못해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산소는 안 건드리는 게 최고야. 안 건드리는 게. 옛말에 이 부관참시래. 부관참시라고 해요. 부관참시라는 건 뭐냐면은 이 대역죄를 누가 쳐. 대역죄를 지으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묘에 있는 시신까지 꺼내가지고 목을 치고 하는 거야. 그걸 부관참시라 그래.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묘에 한번 묻힌 분을 다시 꺼내는 거를 아주 극도로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 대한민국의 그 대원군부터 시작을 해서 남영군 묘를 옮겨가지고 대원군이 뭐가 잘 됐어. 결국은 고종황대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 다 잘못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후에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대통령만 나온다면 전부 묘자리 다 옮겼잖아. 묘자리 다 옮기고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전주교회 다니도 묘자리부터 맞잖아. 그러고 어떻게 돼서 대통령들이 지금 멀쩡한 대통령이 누가 있어? 다 깜복같지. 묘자리 옮기고 나서 대통령이 되면 뭐하냐고. 돈이 많아지면 뭐하냐고. 다 까먹었지. 까먹 안 간 대통령 어디냐고 하나라도. 안 그러면 그 아들이라도 까먹가고. 역대 대통령에서 자기 스스로 까먹 안 가든지 안 그러면 아들이 까먹 안 가든지 아니면 지가 총 맞아 죽든지 하는 대통령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결국은 그래도 그 훌륭하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했잖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나 남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도 그분한테만큼은 그런 일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묘자리를 좋은 자리 잡는다고 명당자리라고 잡아놓고 잘 되는 놈이 하나도 못 봤다니까. 물론 당대에 혹시 우연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이 보기에는 나는 평생 어떤 손님이 와서 이장을 해야 된다 합장을 해야 된다 해도 이렇게 개발돼서 수용돼서 관리상의 문제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장할 일 아니면은 명당을 찾아서는 절대 이장하지 마라. 그래서 명당을 찾아서 이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주 풍수지리를 단 한 번이라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남사고라는 분이 있어요. 남사고라는 분이 이제 격압유록이라는 걸 썼는데 격압유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서양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감록이라는 게 있어요. 정감록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격압록이라 유록이라고 남사고라는 선생님이 그걸 쓰신 분인데 이분이 영양분이에요. 영양분. 근데 아버지가 반정이나 사화 때 여러 사람을 많이 죽여요. 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도교에서 흐르면 용오비 계열이라는 쓴 북창 정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아버지가 사화에 연루돼가지고 많은 정적들을 막 수많은 사람을 죽여. 그리고 용오비계를 쓰신 분도 말로가 좋지 않았고 이 남사고 이 선생도 평생 제대로 된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제대로 된 관직을 못 얻고 삘삘거리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면서 쓴 것이 격압유록이라는 유명한 예언서를 썼어요. 유명한 예언서를 썼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출세해보겠다고
자기 아버지 묘를 9번을 옮겨. 9번을. 양반이 풍수지리, 명리, 주영 뭐 아주 달동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9번을 옮겨. 그래서 풍수지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구천 통곡이라 해요. 구천 통곡. 아버지 묘를 9번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좋은 자리를 못 얻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천 10장이라고 10장 9번을 옮겼는데도 이 묘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서 10번째 다시 옮겼다. 그러니까 구천 통곡이라는 말이 있고 구천 10장이라는 말이 있고, 이 풍수지리를 조금만 배우신 분들은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9번 옮긴 자리에서 왜 10번째를 옮기게 됐냐면은 9번 옮긴 자리가 비룡이 승천하는 자리라고, 그래서 9번째 옮긴 거야. 근데 비룡 승천하는 자리라고, 이 비룡이면 날빛자 용용자 써서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글씨 얼마나 진짜 용이 날아가는 것처럼 써지네 글씨가. 응? 이 비룡 승천한다는 자리인데 여기에 묘를 딱 써놓고 이제 앉아가지고 요즘 말로 담배 한 대 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신령 같은 노인네가 하나 딱 나타나면서, 야, 이 미래는 남사고야. 여기는 비룡 승천 자리가 아니라 사사괴지열이다. 사사괴지열. 사사괴지열이다. 이거는 용이 승천하는 자리가 아니라 죽은 뱀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자리다. 그니 너가 여기 있으면은 또 꽝 되는 거다. 꽝. 요즘 말로 잣 되는 거다. 잣. 요거 보이죠? 요거 가평 잣엿이거든요. 잣. 이 잣 되는 거다. 잣. 결국 그래서 남사고가 잣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 1억짜리 손금 만든다고 성형외과 가서 손금 1억 만들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돼요? 잣되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제가 무당 노릇을 하면서 겪어본 바로는 산소는 안 건드는 게 좋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죄의식이라서 내가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보고 풀도 잘하는데 제대로 벌쳐도 못하고, 그 옛날 말로는 그 산소자리는 무한다고 그래서 무. 바람에 쓸리고 비에 쓸리고 풍화적용에서 풀이 자라나면서 산소 봉분이 점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상태. 그럼 산소자리가 그냥 무한다고 그래서 무. 물론 그 안에 뼈다귀는 있겠죠. 우리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 뼈는 있겠지. 근데 지금 대대로 올라가면은 옛날 어른들 묘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잖아. 그냥 저절로 무에 없어지는 거야. 저는 그 상태가 제일 좋다고 봐요. 특히 그래도 아들이라 있으면 아들이 한번 가보겠지. 그것도 지금 우리 같은 5, 60대에 해당하는 거야. 지금 20, 30대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과연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산소에 우리처럼 가겠느냐. 저는 차라리 우리 인도 문화처럼 화장을 해서, 이것도 불법은 불법이야. 사실은. 이것도 불법이야. 강에다 뿌리고 산에 뿌리고 들에 뿌리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야. 근데 이거 갖고는 대한민국에서 뭐라 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강에 살짝 나가서 뿌리는 거, 바닷가에 쪽배라다 빌려 타고 와서 뿌리는 거. 그 제일 좋잖아. 얼마나 좋아. 영혼이 그냥 태평양 바다를 떠다니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고 얼마나 좋겠어. 저절로 천도가 되겠지.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다를 떠다니면 용궁을 줄을 얼마나 받겠어. 그냥 공기 중에 날려봐. 그냥 천도제. 그 일부러 안 해도 천도 되지. 산소 제발 건들지 마시고, 산소 건들려면은 그냥 건들지 마시고 가까운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건드세요. 그게 질이야. 그 무당을 찾아보면 없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거 제가 전문이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얘기했는데 매장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분이나 나같이 우리가 5, 60대, 4, 50대 무당들이 아직까지도 내부모를 화장해서 뿌려버린다는 걸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야. 우리도 매장문화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 형님들이 동의한다면 뿌리고 싶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저 6.25 참전용사라서 지금 국립묘지에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묘자리 걱정은 안 해요.
그 국립묘지 들어가시자마자 저한테는 아마 거기 있는 장군님 몇 명 끌고 올 테니까 제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현재 어머니랑 90 동갑 아직 살아 계시는데 앞으로도 10년만 더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다행히 저는 아버지 묘자리 걱정은 안 하고 아마 아버지 묘자리를 하면서 어머니도 거기 어디 한 자리 얻는다는 말도 있고 통상적으로 그런 공원묘지나 법적으로 정확하게 묘지 허가가 나 있는 자리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뒷산에 묻든지 선산에 묻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래서 혹시 천에 안에 만에 하나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든지 그 사실을 관청에서 안다면 그것은 100% 판에서 다시 화장을 하든지 이장을 해야 된다. 이장을 할 때도 공원묘지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를 가도 그것이 자리에 따라서 보통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간다. 그것도 공원묘지 그 관리 규정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재계약을 하고 아마 공원묘지는 통상 30년까지밖에 재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무조건 파서 화장을 해야 돼. 그럼 30년 후에 다시 파서 화장을 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화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보관한 장소도 여러분들 집 근처 좋은데 가까운데 납골당 납골모가 있으니까 개인이 납골묘를 설치하는 거 역시도 그거는 다시 장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한테 오는 손님들도 혹시 묘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의문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명당자리라고 잡아서 결코 명당이 되는 경우가 없고 명당자리에 모신 모든 사람들의 예를 보면은 집구석이 잘 된 예를 없다. 그래서 정말로 풍수지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명한 건 이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은 왜 묘자리 팔아먹어야 되잖아.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은 그냥 요 땅이 10만 원짜리가 갑자기 1억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비룡 승천형이니 뭐 금계 포란형이니 뭐 그따위들 소리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여기다 해놓으면은 금시발복하고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그럼 지가 그 자리 들어가지. 묘자리 팔아먹는 놈들이 지가 들어가지 왜 팔아 처먹냐고. 단 한 가지를 몰라.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 식용유는 100% 국내 기술로 짠 거라니까. 국내 기술로 짠 거라니까. 근데 콩은 수입산 100%라니까. 국내 기술로 짠, 순수 국내 기술로 짠 100% 수입산 대두유를 갖고 쓴 게 식용유예요. 여러분들 식용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묘자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뭐 3대 발복하고 4대 발복 대통령하고 막 이병철이 막 삼성 이건희가 나올 자리다. 그럼 지가 들어가지. 지 아버지를 묻든지. 근데 왜 팔아 처먹냐고. 다른 거 없어.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묘자리 팔아먹는 놈들은 다 사기다. 이게 다 뻥이다. 다 뻥이다. 그러고 나서 묘자리 옮기고 나면 집구석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와서 구태야지.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 지금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죠. 반려동물을 애지중지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개새끼 죽으면은 비닐봉지 넣어서 쓰레기봉지 던지지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90% 이상이에요. 근데 수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은 내 가족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거의 내 새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수명은 최소 60년, 80년이고 강아지의 수명은 길어야 15년, 17년이란 말이에요. 장수하는 개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개들이 거의 사람보다 먼저 죽게 돼요. 근데 지금 반려견도 장묘법에 그냥 개를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더 버리는 이거는 환경위생법이 문제야.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고 이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도 강아지도 반드시 개 화장터에 가서 개 화장터에서 개 묘지에다 묻어야 돼. 근데 지금 거의 그냥 길르다가 안 그러면 버리잖아요. 버리면 어디로 가요? 어떤 새끼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개고기가 무당들이 꺼려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비위생적으로 도축되고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개농장에 가봐요.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위생적인 사료,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개들이 자란단 말이야. 거기다 집단 생활하니까 병 걸리지 말라고 각종 항생제, 그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개고기의 90%는 항생제 덩어리야. 항생제 덩어리. 그 다음에 잡균 덩어리고, 그거 먹어서 절대로 영양 보충 안 돼. 개고기 많이 먹으면 병 걸려.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기견, 반려견, 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정확하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14곳밖에 안 돼. 정식 허가 업체. 그래도 거기 허가 업체를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비용이 최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들어가요. 고급된 데는 반려견 화장하고 반려견 묘수 하나도 1000만 원, 1억 가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면에서는 전부 다 땅 팔아먹고 자리 팔아먹는 장사꾼들의 농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은 절대로 이거에도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묘지 이장, 화장 이거 물어보시면은 가급적이면 화장으로 권장을 해주시면서, 이장은 가급적이라면은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우리나라 법상 미리 묻어져 있는, 관례상 묻어져 있는 묘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신규묘는 이것이 불법묘라는 것이 확인되면은 반드시 나라에서 철거 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함부로 어디다 매장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풍수적으로 여기에 명당짜리라고 해도 그 자리에 묘자리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묘자리는 함부로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 자리 좋은 자리라고 덤뻑급도 많은 돈 주고 사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조상님을 옮겼다간 집구석이 잘못하면 폐가 망신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혹시 돈 많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좋은 묘자리 사서 옮기세요. 그리고 탈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손금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서점에서 손금책 사다가 성형외과 가시면 돼요. 그리고 풍수는 옮겼다가 탈라면 저한테 오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이제 수목장 같은 것도 좋아요. 수목장 깔끔하고 불법적이지도 않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목장 문화가 좀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수목장 하는 데는 명당이라고 정해진 들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명당이라는 거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님 무섭게.